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미지 딥러닝을 활용하여 복숭아 잎의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에콜로지컬 인포메틱스 저널에 2021년 게재되었습니다.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 4.498로 에콜로지 분야에서 74.86%, Q2에 해당됩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건강한 복숭아와 복숭아 나무 잎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박테리얼 스팟 디지즈에 걸린 복숭아와 잎의 사진입니다. 보통 이 질병은 오래된 복숭아 나무나 천도 복숭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질병의 첫 증상이 잎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잎의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식물의 질병을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질병은 밭 전체 복숭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확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의 발병을 신속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건강한 잎과 박테리얼 스팟 디지즈에 걸린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A에서는 24개의 건강한 잎과 24개의 질병에 걸린 잎, 그리고 데이터 세트 B에서는 360개의 건강한 잎과 2297개의 질병에 걸린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추후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가지고 이제 무인 항공기에 이 모델을 부착해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찍은 이미지로 훈련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조명 조건이나 각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 조명과 각도의 변화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의 라벨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음으로 이미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훈련을 위한 딥러닝 모델들과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딥러닝 모델 그리고 이미징 메소드라는 방법을 적용하여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쓰였는데, 먼저 이미지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270도, 180도, 90도씩 회전하고 미러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컬러와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복숭아 잎이 다른 조명에서 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밝기 수준을 다르게 한 것이고, 이미지 데이터에 가우시안 및 솔트 앤 페퍼 노이즈를 추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에 흰색 점과 검은색 점 노이즈를 추가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랜덤 크롭 오브 이미지 데이터셋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자르는 것인데, 최대 60%의 이미지 영역을 무작위로 자르고 너비나 높이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미지 데이터 세트의 배경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세트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박테리아 이미지는 총 2712개, 그리고 건강한 잎의 이미지는 775개를 생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미징 메소드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징 메소드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인풋 이미지로부터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영향을 받는 영역, 다시 말해서 병든 부분을 ROI로 지정했던 부분에서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잎의 병충해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배경과 그림자를 제거하고 잎만을 ROI로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컬러 이미지를 LAB 컬러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LAB 컬러 스페이스는 이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밝기를 Z축으로 하고 정록색을 X축, 그리고 청황색을 또 Y축으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청색의 컬러 컴포넌트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 영역 분할에 적합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M을 계산해 줍니다. M은 블루 성분에 대한 위치와 픽셀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이너리 이미지로 변환한 후에 여기서 보이는 이런 자그마한 홀들을 흰색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면적을 갖는 픽셀 객체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면적을 갖는 것은 이 배경이기 때문에 배경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경이 제거된 잎의 이미지만이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그림자와 배경을 분할해낸 이 잎의 이미지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된 부분만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잎 이미지를 여기 B에 보이는 그레이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데 그레이 이미지로 변환을 했을 때 박테리아 반점들, 이런 반점들이 더 잘 구별되므로 이렇게 그레이 이미지로 변환해 줬다고 합니다. 이때 그레이 이미지는 RGB 성분의 평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강도를 조정해서 반점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박테리아 반점을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흰색이 되도록, 흰색 개체가 되도록 표시합니다. 그 슬라이드 앞쪽에서 말한 것과 지금 과정은 수식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수식들은 논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이미징 메소드 이외에도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하였는데 알렉스넷과 VGG16, VGG19 그리고 제안하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욜로 V3로 훈련을 하고 특징 추출은 이제 분류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레이어가 깊은 다크넷 53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이제 106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활성화 함수는 리키렐루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의 모습입니다. 모든 모델들은 트레이닝 70%, 밸리데이션 30%,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240개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이미징 메소드에 관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박테리아 어펙티드 에리어 레시오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잎의 전체 면적분의 병에 걸린 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잎에는 그 병에 걸린 면적이 없으니까 이게 0에 가깝게 나오고 이제 병에 걸린 잎은 0을 넘어서는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건강한 잎이라고 이제 분류한 경우는 110개로 120개 중에 110개이고 이제 건강한 잎인데 여기 위에서 말했던 레시오가 0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아 잎이라고 오분류를 한 경우가 10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잎을 건강한 잎이라고 오분류한 경우는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징 메소드와 제한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결과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제한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고 이미징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2번째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딥러닝 모델들의 정확도와 로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알렉스넷 VGG16, VGG19 순으로 성능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논문에서 제안한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와 로스,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선 표에서 봤듯이 건강한 잎을 병에 걸린 잎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가 3개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표는 잎 분류에 걸리는 처리 시간을 각각 모델별로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이제 제한된 모델에서는 0.185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복숭아 작물의 질병 탐지를 실시간으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